드디어 창조의 여섯째 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미 궁창에는 새가 날게 하셨고 물속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유영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내십니다. 24절에 기록된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 물고기 파충류를 제외한 네 발 달린 짐승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짐승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집 안에서 집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친근하게 지내는 짐승을 육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기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뱀이나 지렁이나 거머리나 또 구더기 같이 다리 없이 배로 직접 기는 것과 아울러서 다리는 없지만 사실은 있는데 쇼다리라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인데 여러 개의 다리로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지네나 노랭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는 것. 마지막으로는 땅의 짐승이 창조되는데 이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육축과는 구별되는 의미로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야생 들짐승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론이 없는 분들도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그것과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체라는 것은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생명체들이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되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나뉘게 되는데 진화론이라는 게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의 이 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논쟁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164년쯤 됐을까? 165년쯤 됐나요? 200년이 아직 채 되지 않은 신생 이론인데 거기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진화론의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더 말할 것 없고 빅뱅 이론이랄지 심지어는 사람이 아메바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뇌 주입된 그 교육을 받았던 우리의 2세, 3세대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창조론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화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분도 계시고 이쪽도 저쪽도 가지 못해서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화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만 유기 발생설, 무기 발생설, 자연 발생설까지 나왔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현대 과학자들이 그동안 165년 동안 여러 탐구와 연구와 실험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견이 없는 공통 분모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금 옛날 찰스 다윈이 그거 했을 때 그 미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면역학이나 이런 것들의 시대하고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찰스 다윈이 그렇게 말할 때 고개를 다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모르니까. 다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와가지고 한 말이니까 세계 유학파하고 국내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구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첨단 과학으로 별 실험도 다 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이제 그 결과가 1864년에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의 연구 결과로 나오죠. 여러분 파스테르 하면 파스테르 우유, 요새는 아이스크림까지도 개발했대요. 쿠팡에서 싸게 팔고 있는데 파스테르 아이스크림 생각하지만 이분은 유명한 미생물학자이면서 면역학자이고 백신을 개발하고 우리가 이분의 혜택을 많이 받고 빚을 많이 진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밖에 내놓은 소고기 국물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유기 발생설을 얘기했는데 뉴턴도 그렇게 믿었고 하비도 그렇게 믿었고 데카르트도 그것을 철저히 신봉했던 생물의 유기 발생설 지주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 미생물학자가 이렇게 휘어진 플라스크, 이 시험관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실험해 본 결과 생명은 반드시 생명체에서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해서 하나에는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공기만 유입되게 하고 박테리아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특수 장치를 했고 또 하나는 똑같은 플라스크에 물을 담아놓고 공기와 동시에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한 달 지났을까 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유입된 데는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물만 있고 공기만 있는 그곳에 박테리아가 전혀 틈탈 수 없는 그곳에는 물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됐음을, 지금까지의 이 학설이나 이 논리가 잘못됐음을 거기서 시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말미암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발생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언급한 찰스 다윈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학자예요.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금수저의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웨지우드. 여러분 최고급 명품 그 도자기가 웨지우드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이에요. 그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재벌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특별히 많이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먹고만 살아도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의사 아니면 신학과 가는 게 그 당시 최고의 출세거든. 그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과를 갔습니다만 늘 고민이 생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그 내면 안에 생겼지만 꾸역꾸역 신학과는 졸업했습니다. 신학과 졸업하고 할 일 없어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 때 마침 영국의 해군 비글호가 남미를 탐험한다. 탐험이라고 하는 것이 해수의 깊이가 얼마나 되나, 어떤 생물이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찾았지만 안 가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가는 거고 고생길이 뻔한데 유명한 사람들은 다 기피했어요. 찾고 또 찾다가 신학과를 이제 막 졸업한 애송이 청년 이 다윈에게 그 자리가 주어져서 소위 박물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갑니다.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학자가 말 그대로 박물이에요. 그냥 물건을 채취해서 그것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박물학자거든요. 박물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게 겨우 어렸을 때 풍뎅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부잣집이니까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풍뎅이 갖고 놀고 살았던 사람인데 과학자의 자격이 아닌데 그곳에 가서 몇 해 동안 보고 와서 다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동태평양에 떠 있는
문명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거북이를 보게 되고 핀치새를 보게 되는데, 이 조그마한 이 섬에 이렇게 많은 이 방울새가 있냐? 핀치새가 방울새인데, 이것은 바로 먹이에 의해서 부리가 새롭게 달라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이 핀치새가 진화의 증거물로 등장하게 됐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다윈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진화돼서 그런 것이다. 먹이를 잡아먹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지고 새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게 진화의 근거다. 그것이 진화의 아버지의 첫 시조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20년 동안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 1859년에 나온 종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그렇게 탄생된 건데 자기의 추측이라고 말했어요. 제일 첫 번에 서론에 친구와의 편지 가운데서도 나는 사실 박물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만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관찰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솔직한 표현도 썼습니다만, 아무튼 뭐 어떻게 합니까? 요원의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이 진화론이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녹아있는 이 연못에 빛과 열이 들어올 때 무기물질이 열을 받아가지고 단백질체가 형성되며 더욱 발전되어 아메바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메바는 하등식물로 진화하게 되며 하등식물은 고등식물인 원숭이가 되고 마침내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지독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허구죠. 왜 허구라고 하냐? 과학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그 근거를 대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한정된 그 무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했고, 그 무식한 지증을 다른 사람은 다윈만큼은 못하니까, 배 타고 갈라파고스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야코가 죽어서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출발한 진화론은 요원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죠. 이게 자연 선택인데요, 이게. 그래서 강한 놈이 거기에 적합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강자만이 생존한다, 이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강한 놈이 잘난 놈이다 라고 하는 우생학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인종을 만들려고 연구한 게 우생학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지배에 합리화를 시켜주게 돼요. 수많은 인종들을 학살하는 학살의 기초가 됐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정말 뼈아픈 것이고 통탄할 노릇인데, 아리안 계통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독일 나치 히틀러의 그 쇠뇌 공작에 의해서 유대인은 저급한 것들이 다 쳐 죽이고, 장애인들은 다 저급한 것들이고,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 노약자들, 병자들, 어르신들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600만 죽이고 유태인 600만 죽여 1200만 죽였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이 대참사와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가 일어난 시발점이 바로 그 종의 기원, 그 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치는 600만을 죽였고 아르메니아에서는 120만을 죽이죠.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였고 루안다에서는 100만을 죽였으며, 일제가 저 남경 난징에 들어가서 35만 명을 목을 쳐서 학살했습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생학, 식민지를 합리화시켜주고 강한 놈이 잘난 놈이다. 엄청난 이 지구상에 수천만의 대학살을 낳게 한 원흉이기도 하죠. 여러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생명이 아닌 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열역학, 이제 첨단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열역학까지 가는데, 열역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리고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정상적인 온도에서 분자들이 조립되어 고도의 질서와 일관성 있는 기능을 갖춘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는 확률은 연력학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뻥이다 이 말이죠. 허구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이 진화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을 믿는 게 쉬우냐, 진화론을 믿는 게 쉬우냐? 창조론을 믿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진화론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허구를, 증명되지 않는 가짜와 모든 조작을,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만큼 엄청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는 유전공학이 발달돼서 딴소리 했다가는 망신만 당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던 무척추 동물에서 물고기로 변하는데 한 1억 년이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아메바에서 물고기 되는데 1억 년 걸렸대요.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조사한 결과 중간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단계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화됐다는 건데 중간 단계, 다리로 변화되려다 어설프게 되다가 한쪽만 된 놈도 있고 반쪽만 된 놈도 있고 4분의 1만 되는 그런 단계들의 화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조새는 파충류라고 했지만 중간 단계의 새가 아니라 완전한 새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죠.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라고 발견된 게 있대. 1999년에 텍사스 대학에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중국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고 화석을 기증했는데 그 중국인이 여러 화석들의 파편을 붙여서 조작한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죠. 네이처지에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망신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중간 단계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에도 어디 저기에서 사람이 되려다 한 원숭이가 지금 같이 우리하고 살고 있다거나, 공룡과 맘모스 시절의 새 물고기의 화석이 그 당시에 동시 발굴된 게 수없이 많은데 지금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왜 그토록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시고 싶은지 알 수 없으나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윈도 그랬고 지금의 진화론자도 그랬고 원숭이를 굳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로 모시고 싶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고 마음껏 할 수 있고 죄를 져도 가책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화석으로 이용된 최초의 직립 보행을 한 유인원 자바 원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진화했대요 우리가.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그 밑에는 호모 사피엔스. 그 밑에는 4만 년 전에 출현한 크로마뇽인. 그 밑에는 호모 사피엔스 아비다투. 그 속 밑에는 네안데르타인 40만 년 전에 있었대요. 사실은 네안데르타인하고 크로마뇽인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데니소바인도 나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것도 다 가짜 조작해서 다 나중에 맞춰가지고 됐던 것이 나오죠. 원숭이뼈, 사람뼈, 인공뼈 세 가지 뼈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조합한 조작품이죠. 34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땅에 루시가 있었대요. 그것도 유인원이래요. 발이 없어. 직립보행을 했다는 근거로 내놓은 그 과학계 작품이 발이 없어요. 발이 있어야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에 그 근거가 되는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340억 년 전에 루시가 있었다. 40만 년 전에 440만 전에 아르디가 있었으며 그보다 더 오래 한 500만 년 전에 사헬란 프로푸스 그리고 오린이라고 하는 종자도 있었대요. 여러분 유인원 사람이 되려가 만 중간 단계가 16종이 넘어요. 지금 하나같이 증명된 게 없고 거의 다 조작한 거죠. 자바 원인도 나중에 듀비와가 이걸 발견한 분이 네덜란드인인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강기슭에서 발견했거든요. 양심선언하고 죽었죠. 자바인의 두개골은 사람 두개골이 아니라 커다란 긴팔 원숭이의 것을 내가 갖다 놨으며 대퇴골은 인간의 것을 가져다가 저 15m 떨어진 데서 내가 주워다 가져왔으며 치아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다른 아무거나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직립 원인으로 자바 원인을 모두 다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쳤는데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1912년 필트타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사기극이 벌어지죠. 그 당시 그 지방의 변호사였던 찰스 도슨이 두개골 인간의 화석을 갖다가 두개골 해놓고 턱뼈는 오랑우탄 화석을 갖다가 집어넣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가공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여러분 부끄럽게도 그게 대영 제국 박물관에 그게 전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감으로 착색을 해놓고 세계 과학 역사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제2 필트다운 사건은 황우석 사건. 2004년, 2005년에 뭐 줄기세포를 복제해 놓은 게 있다는데 줄기세포 복제한 것 있느냐? 논문은 그럴듯하게 썼는데 없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없거든. 심지어는 미국도 이에 뒤질쓰라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안 나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치아가 하나 나왔어요. 이 치아 이게 오래된 뭐 20만 년 전에 사람의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돼지 이빨이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숭이를 인간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까닭은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 비타민 D가 부족한 꼽주병 환자의 사람의 뼈인 것을 발견됐어요. 발견한 사람이 그 양심 고백하고 죽었어요. 현대인이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크로마뇽인 유인원 아닙니다. 완전한 현대인입니다. 우리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크로마뇽인보다 더 크로마뇽인 같이 생긴 골상을 가진 분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사람이에요. 유인원이라고 하던 것들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지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죠. 염기 서열이 달라요. 유전자 양이 달라요. 원숭이 오랑우탕이 사람하고 뭐 유전자가 99% 같다고 거짓말이에요. 30억 개 되는 그 염기 서열 중에서 불과 몇 개 비스무리하게 생긴 부분만 표본 채취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인간하고 99% 같대요. 인간하고 99% 같아도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유전자 양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자들입니다. 창조론은 현재 발전하고 연구되는 유전공학이나 화석학이나 분자 생물학과 자연과학의 지식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이 스스로 증명해 줬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만 나온다. 다양한 생물들이 질서를 가지고 번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창조의 섭리의 최고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함께 인간을 만들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마고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에요. 제 아무리 똑똑한 개라고 해도 신을 믿어야 한다고 나는 신을 꼭 믿고 싶어 주여 하면서 짖는 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식인종처럼 보여도 신을 섬겨야 됐다는 생각에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모든 사람에게 근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관계의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닌 언젠가 복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미래형의 존재가 아닌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생육, 번성, 충만을 말합니다. 생육은 충실하게 성장해라, 잘 낳고 잘 자라거라 그런 뜻이에요. 번성은 때를 이뤄라, 무리를 이뤄라, 때거리, 무리를 이뤄라. 충만은 자기의 후손을 낳아서 이 땅을 가득 채우거라 이런 말이고,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는데 땅을 정복해라. 총칼로 정복하고 군합발로 짓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발을 달 딛고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생물을 우리의 손에 위탁해 주신 생물에 대한 주권자로 임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에서만 발휘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능력을,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탐욕으로.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능력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의 총평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날부터 다섯째 날은 그냥 좋았더라라고 총평이 끝나요. 그러나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첫날부터 다섯째 날은 토브라는 동사로 끝나요. 토브, 좋다. 그러나 여기에는 토브 메오드, 매우 좋다.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수메르하고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공통되는 단어가 2,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것을 다 주어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매우 좋다, 메오드 거의 똑같지 않아요? 심히 좋다. 다섯째 날 만든 것과 모든 것과 마지막 날 사람과의 만들어 놓고 보니 조화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구나. 아니 내가 한 것보다 원하던 것보다 더 좋아졌네 라고 하는 완벽한 조화, 완전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매우 좋도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도 아니요 창조과학자도 아닙니다. 미생물학자도 아니요 진화생물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알량한 지식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색도 없는 물을 머금고 이처럼 아름다운 꽃잎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지어진 피조물이었기에.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식물학자요 농부인 조지 워싱턴 카버, 이 땅콩 박사님이죠. 이 땅콩을 보면서 어느 날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콩에 어떤 자연의 신비를 담으셨을까? 그냥 만드시진 않았을 텐데 나는 오늘부터 땅콩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땅콩을 파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콩에 담긴 신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콩을 만드신 목적을 알게 하시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소서. 그래서 술의 차축에 쓰이는 기름을 추출해내고 화장품을 만들었으며 인쇄 잉크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며 샴푸를 만들어 무려 300여 가지의 상품을 개발해서 인류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꺼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땅콩 박사라고 호칭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콩 하나 속에도 무한한 정보를 입력시키시고 목적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물며 그토록 잘 만든 인간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거라 명령하신 주님, 하늘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지으셨으며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참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